자, 그럼 먼저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7,622명, 특히나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또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45일 만에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얘기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있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다시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이 됐고요. 식당, 카페의 운영 시간도 밤 9시로 조정이 됐습니다. 소정세 위원님,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현 상황에서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당한 피해 이것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흘러가는 상황 보면 의료 대응 역량에서 상당히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고 네. 중환자실 병상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수도권은 지금 포화 상태에 그렇죠. 이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지역으로까지 확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정은경 청장 발표대로라면 이번 달에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을 수 있고 맞아요. 다음 달에는 20,000명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게 보통 이제 비상사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사적 모임 4명까지 제한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도 아마 더 강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정은경 청장의 예측대로라면은 더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월말 또 내년 연초를 거치면서 어쩌면은 더 강한 조치를 또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피해를 어떻게 빠르게 좀 보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문제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부, 그러니까 정경 청장의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관옥 교수님, 네. 이번 조치가요 방역 당국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조치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처음에 선언할 때 확진자 수 10,000명까지도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왜 지금 와서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느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완전한 과거 회귀는 아니다. 잠시 멈추는 방향에서 어떤 방향성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있어서 후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는 분들이 80%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집단 뭐랄까요 이렇게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생기면서 면역 체계가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확산의 어떤 속도도 늦어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중환자가 발생 안 할 거라는 예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중환자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다수의 어떤 사망자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그것이 지금 의료 체계를 흔들어 놓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위드 코로나를 잠시 중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 의사들이 그런 제언을 했던 부분이고 그거를 뭐 정부라든가 정치인들이 그걸 알아서 먼저 우리가 80% 되면 이거는 뭐 위드 코로나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증 환자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어떤 전제하에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착오가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중증 환자가 사망자로 이어지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는 잠시 이 장면에서 위드 코로나를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지금 우리 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계속 피해보고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원책을 같이 마련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언급이 나왔던 부분,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22일 총궐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알바 학생들도 조금 더 보충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또 뭐 거리 강화를 하고 시간도 단축한다니까 앞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저희가 예약이 다 차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절반 정도는 취소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만에 갑자기 이게 또 시간 제한을 하는 것인데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80%인 나라에서 시간 제한을 해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지금 방역 당국에 너무 무책임하고 윤경호 의원님, 소위 얘기하는 연말 대목이 딱 들어있는 시점에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을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18일부터 16일간이잖아요. 내년 1월 2일까지의 기간에는 장사하는 분들에게 업종 인원 상관없이 그 기간만큼은 일정한 금액의 손실을 먼저 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이게 무턱대고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미 그런 나라들 중에 일부는 록다운이라는 완전 봉쇄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의 사례에 이미 시행했던 것들이에요. 이걸 뭐 무작정 하자 보면 사실 대상도 그렇고 금액 규모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잠시 멈추자고 했던 이번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에 한해서는 업종, 그다음에 규모 상관없이 일정 규모의 손실을 먼저 보상을 해주고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 실사를 거쳐서 보상을 해주는 그 방식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요즘 대선 전국이죠. 때문에 대선 후보들 이 방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행보부터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코로나19 선제검사하러 갔더니 줄을 하도 많이 서가지고 제가 황당할 정도로 줄을 많이 서고 있더라고요. 검사 양이 늘어나면 환자가 늘어날 텐데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병실 중위중증 환자 관리가 핵심이잖아요, 사실. 방역 강화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도 미룰 수는 없고 방역 강화로 가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테니까 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서 억울하지 않게. 이종훈님, 네네. 이재명 후보요. 경기지사 시절에 노란 점퍼 딱 입고 유흥업소 단속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막 그 도래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 내의 어떤 병상 확보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서 병상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기타 여러 부분에서 뭐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유흥업소 부분이라든지 직접 나서서 행정궤도를 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또 지지율이 높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10일부터 방역과 관련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0일이면 김부겸 총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사흘간 이미 7천 명이 넘어서고 있다라고 워닝을 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경북 성주에서 K-방역하지만 나라가 해준 게 무엇이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약간 좀 차별화하는 듯한 그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10일 날 하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음성 판정을 받자마자 바로 보라매 병원,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 환자 치료 공공병원이죠. 그렇죠. 보라매 병원을 제일 먼저 나선 점, 이건 사실 공식적인 어떤 일정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나선 건 그만큼 지금 방역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권 후보로서 무엇인가 방역에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위기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 독선이 비롯된 인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 정보 및 지표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백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고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콘텐츠 플랜도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겁니다. 소 의원님, 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 발언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난해 총선 과정의 아픔이 다시금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이 대선 전국이니까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마냥 이 정부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짚는 거죠.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도 큰 문제 없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다. 확진자 10,000명 정도까지 발생해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은 그와 전혀 그 맞춘 어떤 대응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정부 비판을 하는 거죠. 사전에 고령층에 대한 부분이나 기저질환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뭐 부스터샷을 미리 맞고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든지 기타 어떤 대책을 실제적으로 마련해 놓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좀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좀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동시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책도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빠른 피해 보상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이제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빨리 돈을 만들어서 즉각적인 어떤 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대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비판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것 같지만 네. 이것이 또 1월, 2월 들어가면서 대응을 정부가 잘해서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단계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것까지 내다보고 문제를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대안, 대책 이런 것도 좀 동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 심각해진 상황에서는 모두가 여야 모두 한마음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확산세가 조금 잡혀서요.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나아가는데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